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FOMC 일정까지 겹쳐서 우리 시장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추석 연휴 이후를 대비하시면 저희 모멘텀 투자를 꼭 시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석 연휴 전에 전략 점검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늘 이야기해주고 계신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DI 동일일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저희 작전 리포트 시절부터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올해도 사실 5월, 8월 두 차례 언급을 저점에서 해주셨고 지금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제2의 ISC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 방송에서 또 한 번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자, 지금 시점에서 DI 동일 어떻게 대응 전략 짜가면 좋을까요? 네, DI 동일 효자 종목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발굴을 시작을 했습니다. 발굴을 시작을 해서 VIP 분들도 이곳에서 대응을 했다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VIP 분들이 이곳에서 대응을 하고 지지가 나온 이후에 대시세를 보았습니다. 대시세를 본 이후에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거 우리 VIP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다. 소개를 드릴 때 자산주, 그리고 가치주, 성장주의 면모를 다 가지고 있다. 자산주를 본다면 최근에 공시를 통해서 유유부지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유유부지가 아직 많더라. 구로 디지털 단지의 개발이 일어났을 때 유유부지에 대한 모멘텀 나타날 수 있다. 자산주, 부동산에 대한 모습들, 삼성역 4번 출구에 DI 동일 빌딩 본사가 있더라. 한데 이 부동산 가치가 1조 원을 넘더라. 하지만 DI 동일의 시가총액은 말이 안 된다. DI 동일 자회사인 동일 알루미늄 양극박 기업 중에 우리나라 1위 기업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이 나오면 사야 됩니다라는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곳에서 수익 실현한 이후에 VIP 종목입니다. VIP들 다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5월 3일, 31일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추세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익 실현. 이곳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공개 방송에서 드렸고요. 다시 한번 8월 4일 추세 저점으로 왔으면 다시 봐야죠. 왜? 펀더멘털에 대한 훼손이 없다면 대응이 가능한 위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과 121선 지지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올라갈 때 제가 여기서 AS 드렸죠. 24,000원, 25,0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임시주총 공시가 나올 때까지 소액주주 지분율을 모아가고 있으니 한 번 더 시세를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보합에 대한 도지 캔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AS를 드린다면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추세 상단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포인트가 왔다. 수익률 극대화가 이루어졌는데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소액주주 연대에서 임시주총에 대한 이야기들 공시가 나오면 그때 이제 표대결로 가는구나라는 것에 의해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나는 그곳에서 매도를 할 거야. 첫 번째 대응이 될 거고요. 추세 상단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수익률도 만족해 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수익 실현과 포트폴리오 종목 교체도 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할 거야. 일부 비중 축소 후에 추가 상승도 노려보고 나머지는 추석 연휴 이후까지 들고 갈 수 있는 반도체나 실적주로 종목을 교체해 볼 거야. 이 세 가지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보시고 일부 수익 실현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과 위치다라는 점 감안하셔서 병행한 대응 전략 같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I 동일 본업도 충실히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산 가치까지 부각이 되면서 부캐도 열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작전 리포트 시절부터 꾸준히 언급됐던 효자 종목 중에 하나인데 세 가지 시나리오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미 충분히 수익을 누리신 분들 그 수익 마음껏 누리셔라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추가적으로 홀딩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부 비중 축소 또는 계속해서 가져가는 전략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DI 동일 저희 모멘텀 투자를 통해서 챙겨가신 분들 수익도 함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모멘텀 투자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모멘텀 투자 종목은 PSK입니다. 반도체 이번에 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 모멘텀들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볼게요. 이슈 모멘텀입니다.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주는 여전히 매수 기회다라는 허 위원님의 말씀 이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종목들을 줍줍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축 그리고 두 가지의 책장을 만들어 놓고 한 섹터에는 반도체, 한 섹터에는 실적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는 줍줍 말씀드린 대로 조정시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업황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재고율 감소가 나타났고요. 이제 9월, 10월 언저리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캐펙스 규모가 확정되는 모습들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전공정 장비단에서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수주가 확정되었을 때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고요. 수주 확정 이전에 기대감으로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내일 새벽이면 확인될 FOMC에 따른 변동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부분들 하나 시황까지 점검해 드린다면 지난주 3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3조 원 이상의 선물 매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1조 원 이상의 1조 9천억 원까지의 매도가 나오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서 4거래일 연속 매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제는 무슨 날이었느냐? 매수 자리였죠.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를 했다라는 점을 볼 때에 외국인들의 투자의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해본다면 반도체 관련 쪽에서의 방향성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서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단화, 미세화, 적층, 고전력, EUV, CVD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공개 방송 반도체 지난주 말씀드릴 때에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단화, 미세화에 들어가는 데에 전공정 장비주들 말씀을 좀 드렸죠. 원익 IPS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PSK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이슈 모멘텀 확인을 해봤고요. 바로 다음 모멘텀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라이스트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반도체 장비들이 참 이름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이게 뭔지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글로벌 점유율 1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보시더라도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급 CVD 증착 장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세화와 적층 고난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의 수요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 장비들이 좋다 보니까 그 수요에 이은 판가, 가격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텐데요. 드라이스트립 같은 경우에는 노광 공정 후에 남아있는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이라고 부를 텐데요. 이 감광액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쪽이 드라이 스트립이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감광액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에 미세 회로를 새길 때에 위에다가 쫙 도포를 하게 됩니다. 도포를 하게 된 이후에 미세 회로를 새기고 나왔을 때에 이 감광액을 모두 다 제거를 해야 오류, 그 다음에 수율 모두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광액을 더욱더 많이 쓰게 되겠죠. 왜? 고온 그리고 더 높은 플라즈마 강도를 높이기 때문에 미세한 회로를 새기기 위함이죠. 이 감광액들을 이제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드라이 스트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드라이 스트립 지난해 그리고 올해 상반기 글로벌 점유율 42%까지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 PSK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반도체 그리고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잡아가는 준비하는 그런 시점으로 지금의 변동성을 활용해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램 리서치에서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 중에 하나가 베벨 엣치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납품을 시작하게 될 텐데 하반기부터 관련 매출이 잡히게 된다면 이 드라이 스트립 이후에 한 번 더 밸류에이션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날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 있는 PSK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차트상 어떤 구간에 있는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가격 전략 위주로 간략하게 드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제가 짧게 갖고 왔지만 이 뒤로도 쫙 연결해 보시면 왜 이 라인들이 의미가 있는가? 어느 구간에서는 되돌림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구간에서는 지지의 라인이 나오고 있다. 그럼 이 지지의 라인이 121선 아래에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121선까지 올라갈 수 있더라. 그러면 가격 전략으로는 2만 원 언저리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조금 더 높여서 24,000원 라인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자, 위원님, 그리고 이번 주는 금요일 날 공개 방송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반도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을 담아가야 하는가 실적주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 금요일 정오 공개 방송 통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도 저희 이슈앤뷰 시청하신 뒤에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공개 방송까지 이어서 쭉 시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